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 특례수학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상으로 1번부터 15번까지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의 세 부분 집합이 A, B, C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28과 서로서인 수들의 집합을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집합 A는 2의 배수입니다. 그럼 집합 B는 4의 배수인데 4의 배수가 2의 배수의 부분 집합이죠. 따라서 여기 A가 이렇게 있으면 B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 C는 7의 배수니까 C는 이렇게 A와 B의 이렇게 공통 부분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때 28과 서로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서로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서로수란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를 우리는 서로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28과 서로수라고 하는 것은 28과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들을 나타낸다는 건데, 그걸 나타내려면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28을 일단 소인수분해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8을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28과 서로 소가 되려면 28의 약수인 2하고 7을 일단 갖고 있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잘 보시면 2의 배수가 A고요. 7의 배수가 C니까 28과 서로 소가 되려면 2의 배수도 아니면서 7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겠죠. 2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것은 28과 서로 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집합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면 바로 A와 C의 합집합이 되겠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는 28과 서로 소가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28과 서로 소인 수들의 집합은 전체 자연수의 집합에서 A와 C의 합집합을 뺀 집합, 차집합이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봅니다. 자,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조건 P와 Q가 다음과 같다. P는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 Q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인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결국은 어떤 조건이 어떤 조건에 의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즉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묻는 명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차피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뭐죠? 어떤 한 변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해야지만이 우리는 삼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중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P면 Q에다가 일단 참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C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으면 이와 같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얼핏 보면 옳은 문장 같지만 어떤 조건이 없습니까? 바로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C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고 해서 나머지 두 개씩도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죠. 즉 삼각형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틀렸죠. 그럼 거꾸로 Q이면 P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죠.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 조건을 만족할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P가 만족하겠죠. 따라서 Q이면 P다가 참이 됩니다. 자, Q이면 P다가 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겠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양수 A, B에 대해서 A도 양수요, B도 양수다. 자, 라지 A는 10의 A제곱이고요. 라지 B는 10의 B제곱이고, 스몰 C는 로그 A, 스몰 D는 로그 B라고 한다. 이때 A 더하기 B와 같은 값을 갖는 식은,
잘 보시면 A와 B가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각각을 로그와 지수의 형태로 바꾸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단 앞에 있는 이 부분 얘를 갖다가 표현해 보시면 스몰 a는 로그 a라고 쓸 수 있고 스몰 b는 로그 b라고 쓸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더하기 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될 텐데요. 자, 밑이 10으로 같은 로그는 덧셈이 가능하죠. 어떻게? 진수끼리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b를 표현하면 첫 번째는 로그 a, b니까 2번에 답이 있네요. 자, 하지만 뒤에 있는 두 개를 보십시오. 뒤에 있는 두 개를 보시면 a는 이제 로그를 지수로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 b는 10의 d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 a 더하기 b는 10의 c제곱 더하기 10의 d제곱인데, 자, 이와 같은 식은 없죠. 이것만 있을 뿐이죠. 따라서 이게 없기 때문에 아하, 우리는 세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 좌표 평면 위의 점 3,4가 1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위에도 있다라는 거죠. 아, fx가 1차 함수인데 그것의 역함수 위에도 3,4가 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프상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죠. 그렇습니다. 즉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자, 이 y는 x를 중심으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서로 대칭이게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3,4는 여기에 있잖아요. 3,4는 여기에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점이 원래 1차 함수 그래프 위에도 있고 역함수 위에도 있으려면 이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1차 함수 y는 fx라고 하는 이와 같은 1차 함수 ax 플러스 b가 기울기가 얼마면 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리더라도 역함수도 여기 위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4가 이 1차 함수 위에 있으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하, f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돼야 될 것이고요. 자, 이때 3,4를 지나니까 x값 대신에 3을 대입하고 y값 대신에 4를 대입하면 아하, b의 값이 7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1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 될 것이고, 이때 f의 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7이 돼서 얼마? 마이너스 3. 정답은 2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1차 함수식을 y는 fx는 ax 더하기 b라고 놓고 3,4 대입하신 다음에 또 이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또 3,4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는 정보를 알고 계시면 비교적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30의 a제곱은 3이고요. 30의 b의 제곱은 5인 실수 ab에 대해서 c가 1-b분의 a 플러스 b일 때 6의 c제곱을 구하시오. 일단 c를 구하는 게 급선무인데 a와 b에 관련된 게 밑이 30인 지수의 지수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5번 문제는 우리 로그를 이용해서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30에 a제곱이 3이니까 일단 우리가 a를 먼저 구할 수 있나요? a는 로그 30의 3이라고 쓸 수 있고, 자, 마찬가지 30의 b제곱이 5가 되기 때문에 b는 로그 30의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c를 구할 수 있겠네요. c라고 하는 것은 1-b분의 1-로그 30의 5분의 a 더하기 b니까 로그 30의 3의 로그 30의 5라고 쓸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로그의 사칙 연산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분자는 밑이 30으로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셈을 할 수 있고요. 자, 분모 역시나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밑이 30인 로그로 표현하면 30의 30이기 때문에
밑이 30으로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눗셈이 되죠. 따라서 로그 30의 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하, 분모 분자가 밑이 30으로 같죠. 따라서 우리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6을 밑으로 하고 15를 진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로그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마지막 6의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6의 로그의 6의 15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수의 이 부분과 로그의 밑부분이 서로 같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는 15로 구해낼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이 n 더하기 2n 더하기 쭉 해서 n 곱하기 n까지 더했을 때 다음 수열 중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에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수열 문제이면서 동시에 극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수열의 극한이죠. 일단 우리 수열 AN의 일반항을 일단 표현해 보시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급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잘 보시면 뒤쪽에 있는 N은 변함이 없고요. 앞쪽에 있는 숫자만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KN으로 써서 K는 1부터 N까지 표현하면 되겠죠. 자, 우리 급수 이거 우리 수열의 합 이용해서 계산하면 n이 일단 앞으로 나가면서 시그마 k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되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2분의 n의 n제곱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즉 AN은 n에 관한 3차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보시면 분모만 다르잖아요. 첫 번째는 분모가 n인 수열, 두 번째는 n제곱, 세 번째는 n세제곱, 네 번째는 n네제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하려면 현재 분자도 다항식이고 분모도 다항식이기 때문에 현재 뭡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분자는 n제곱에 n세제곱 더하기 n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분모가 n부터 n4제곱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렴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수렴하려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랑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면 수렴하죠? 바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렴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분모의 차수가 클 때는 얼마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으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합니다.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죠. 맞죠? 그때 그 수렴값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계수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시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 이렇게 수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0이 아닌 수로 수렴하려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가 3차이므로 분모도 3차인식, 즉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4의 n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뒤에 있는 우리 이 부분 보기 전에 4의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n에 따라서 변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A1은 4의 1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4, A2는 4의 제곱 16이잖아요. 16의 1의 자리 숫자는 6, A3은 4의 세제곱, 그럼 얼마죠? 64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4. A 4제곱은 256이니까 다시 6. 아, 어떻습니까? 1의 자리 숫자가 46, 46, 46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31까지 an을 구하시면 결국 46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46이 이게 2일 때마다 하나씩이니까 30까지 가시면 얼마? 15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A에 31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A에 31은 다시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 154가 된다. 그래서 정답 1번임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7번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자, 8번 가볼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진 직사각형 A1, 이게 가장 큰 게 A1이죠. 이것을 계속 반으로 나눠
A1과 닮은 직사각형을 A2, A3, A4 이렇게 얻어간다고 한다. 자, 닮았다고 했죠. 닮았다고. 이때 AK의 긴 변의 길이를 LK라고 하면 자, 급수 자,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L1분의 분모는 L1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분자만 K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거 딱 봐도 이거는 무슨 급수입니까? 등비급수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등비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S는 1-R분의 A. 됐죠? 오케이. 그럼 현재 첫 번째 항은 너무나 쉽게 구해낼 수 있죠. A라고 하는 것은 L1분의 K 값이 1이니까 L1이죠.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다? L1분의 L1이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비 구하셔야 되는데 공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뭐 이런 거죠. L1분의 LK 플러스 1이니까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LK 플러스 1 나누기 LK가 얼마냐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걸 구할 수 있는 우리의 힌트는 뭐냐면 모든 직사각형이 닮았다고 했기 때문에 닮은 비를 한번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편의상 우리는 가장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긴 변의 길이를 우리가 편의상 1로 해보고요. 자, 짧은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걸 반으로 접었으니까 A2의 긴 변의 길이가 x가 되겠죠. 그리고 A2의 짧은 변의 길이는 1의 절반인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이 닮았다고 했으니까 큰 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 1대 작은 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 x는 큰 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 x 대 작은 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 2분의 1과 일치하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x제곱은 2분의 1이 돼서 결국은 x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큰 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와 작은 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에 뭘 구해낼 수 있다고?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2분의 1이고요. 이걸 간단히 표현하면 루트 2대 1인 거죠. 즉 우리는 점점 사각형을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그 크기가 루트 2분의 1로 줄고 있다라는 사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 값이 루트 2분의 1로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무엇이다? R의 값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 S값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렇게 구하면 1 빼기 루트 2분의 1분의 1이 될 것이고 분모 분자의 루트 2를 곱하면 분자 루트 2 분모 루트 2 빼기 1이 되겠죠. 자, 이걸 유리화해 보시면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이 돼서 계산 결과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이었고요. 자, 9번 갑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 A, B, C, D가 이렇게 있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6입니다. 6 이렇게 6. 자, 이때 변이 CD 위를 움직입니다. 뭐가? 점 P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삼각형 PAB의 외심을 X라고 하자. 잘 보시면 삼각형 PAB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릴 수 있고 그것의 중심을 우리는 X라고 잡았다라는 거죠. 자, 이때 PD의 길이가 T입니다. 이 길이가 T일 때 삼각형 XAB, 자, 삼각형 XAB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FT라고 하자. 아하, 이 넓이를 FT라고 하자. 이때 이 FT의 1에 대한 x값이 1에 대한 미분계수가 얼마냐. 자,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고난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일단 그냥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놓을까요? 좌표 평면을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바로 A를 원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게 X축, 이게 Y축, 얘가 원점이 되는 거야. 즉 A가 원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점 B의 좌표 세울 수 있죠. 6,0. 마찬가지 점 D의 좌표 얼마? 0,6. 점 C의 좌표 얼마? C, C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점 P의 좌표도 세울 수 있겠죠. 이 길이가 t니까 x좌표가 t, y좌표는 점 d와 같으니까 t, 6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SAB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는 6으로 나와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뭐만 알면 됩니까? 높이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높이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높이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근데 원의 중심에서 현에 이렇게 수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이 선분을 2등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중3 때 배웠죠. 그러면 결국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로 줍니까? 3으로 이렇게 줄 것이고요. 됐죠? 자, 이 길이를 편의상 이제 우리가 A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3,A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3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 이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 원의 뭐가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현재 A를 구하면 됩니다. A를 구하면 되는데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운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 있는 T를 이용해서 A를 표현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여기 현재 뭐가 있습니까? 원이 있죠. 그 다음 우리는 원의 중심의 좌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 알고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어떻게?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3, A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반지름이 루트 9 더하기 A제곱이니까 제곱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원이 어떤 점을 지납니까? 점 P를 지나기 때문에 X값 대신에 T, Y값 대신에 6을 이렇게 대입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우리는 현재 뭘 하고 싶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현재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근데 A는 우리가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이 A를 T에 관해서 표현하면 끝난다고요. 따라서 그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원의 방정식을 이용하겠다.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하시면 T의 제곱 빼기 6T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36 빼기 12A 더하기 A제곱이 9 더하기 A제곱이 돼서 A제곱 없어지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A만 넘겨버리면 12A가 T의 제곱 빼기 6T에 여기 9까지 없어지면서 플러스 3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내가 의도하는 바 A라고 하는 것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12분의 T의 제곱 빼기 6T 더하기 3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를 우리는 FT라고 했고요.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A인데 A가 12분의 T의 제곱 빼기 6T 플러스 36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분모가 뭘로 바뀝니까? 4로 바뀌죠. 따라 4분의 1에 T의 제곱 빼기 6T 더하기 3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구하면 됩니까? x값이 1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함수를 구합니다. 자, 도함수는 4분의 1에 t의 제곱 미분하면 2t 빼기 6t 미분하면 6 상수항 미분하면 0이 되겠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분계수 f'1을 구하시면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4분의 1에 2 빼기 6이 돼서 정답 얼마? 마이너스 1, 4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우리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각각의 점들을 좌표로 표현하고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자,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네요. f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주어진 함수를 보시면 x가 1일 때를 중심으로 x가 1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입니다. 대략적인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드리면 이런 거죠. 일단 좌표 평면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이렇게 되고 x축, y축이 되면서 x값이 1일 때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현재 이렇게 돼서 1보다 작을 때는 y는 4x, 이와 같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것이며,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이런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다만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얘는 연속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겠죠. 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속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다라는 거고요.
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연속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좌극한 x가 1보다 작을 때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극한값을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x값 대신에 2를 대입하시면 4가 될 것이고요. 역시나 우극한 역시나 아래쪽에 있는 이 함수에다가 x값 대신에 2를 대입한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대신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5라는 첫 번째 식 세울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얘 도함수 구하고 얘 도함수 구한 다음에 1 넣으라는 거죠. 자, 4x 미분하면 4죠. 따라서 4가 되겠습니다. 자, 얘 도함수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도함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a고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2번 식으로부터 a 값 구해낼 수 있고요. 이 a 값을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b의 값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fx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텐데 fx는 4x가 x가 1보다 작을 때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5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최대값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최대값은 딱 봐도 이차 함수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빼기 5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대값을 구하면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8이 되나요? 8? b의 값이 죄송합니다. 이게 1이죠.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따라서 8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죄송해요. 따라서 우리는 x가 3일 때 최대값 8을 갖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1번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함수가 곡선 y는 fx인데 2점 1,4와 2,6을 지나면서 또한 이 2차 함수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다. 자, 일단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1,4와 2,6이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지난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지난다고 합시다. 편의상.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이 X좌표가 1이고요. 이 X좌표가 2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거죠. 근데 이 넓이가 얼마래요? 3분의 1이라는 거. 자, 우리 친구들 적분해서 이런 거 혹시 공식 기억 아시나요? 다음과 같은 x축이 있고요. 여기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에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놓고 2차 함수식 fx를 갖다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이때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바로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시면 우리는 이 그림으로부터 똑같거든요.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을 때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고 넘기면 다음과 같은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점의 x좌표는 변함이 없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공식을 그대로 쓰시면 자, 6분의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베타가 2고요. 알파가 1이죠. 이것을 세제곱을 했더니 이 결과가 얼마다? 3분의 1이더라. 즉 다른 말로 하면 6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2 빼기 1의 세제곱이 1이니까 결국 6분의 절대값 a가 6분의 2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a 값은 얼마냐면 2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2차 함수 fx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2x 제곱에 1차항의 개수 a 그 다음 상수항 b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세울 수 있죠. 이제 우리는 A, B만 구할 수 있으면 F0은 구할 수 있습니다. F0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F의 0이라고 하는 것은 X값 대신에 0을 넣은 거기 때문에 B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A랑 B 중에서 B의 값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이 함수가 1,4를 지나기 때문에 4는 X값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여기로부터 우리는 A 플러스 B가 2다. 이런 식 나올 수 있고 자, 두 번째 B, 2,6도 지나기 때문에 Y값 대신에 6,
x값 대신에 2를 넣으면 2제곱이 4, 2 곱하면 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2a 더하기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자, 이거 연립하시면 되겠죠?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버리면 b의 값 없어지네요. 그럼 빼버리면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4고요. 이때 b의 값 구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6이 되죠. 자, 우리는 b의 값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 바로 4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공간이 지저분해서 문제 풀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살짝만 지우고 출발할게요.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x dx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우리 fx만 구하면 좋겠다. 그쵸? 첫 번째, 다음 함수 fx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 방정식을 만족하더라.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0이죠.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의 0의 값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f'x 도함수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f0을 구하려면 주어진 식에다가 x값 대신에 0, y값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f의 0 더하기 0은 0이고 f의 0 더하기 f의 0이기 때문에 아하, f의 0이 얼마구나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f'x를 구합니다. f'x를 구하는 방법은 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과 같이 구하셔도 됩니다. 주어진 함수 방정식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일 때 x를 상수로 보고요. y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y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f'x 더하기 y고요. x를 상수로 봤기 때문에 fx는 상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 0이고요. 두 번째 있는 식을 미분하면 f'y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값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을 대입하면 f'x가 얼마냐면 f'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구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됐죠? 아직까지는 f'x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f'0의 값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2다. 자, 이 식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에도 x값 대신에 0을 넣으면 아, f의 0이 얼마구나? 0이구나. 근데 이건 이미 1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이 f0이기 때문에 뒤에 0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걸 f0으로 바꾼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2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자동적으로 f의 0이 0이고 f'0이 2다 라고 하는 정보를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게 뭐냐면 방금 전에 f'x가 뭐였냐면 f'0이었는데 f'0이 2니까 이 값이 바로 2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f'x가 2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냐? fx는 f'x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즉 우리 2를 갖다가 적분하면 되고 2를 적분하시면 2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c만 구하면 이제 fx를 구하는 게 끝나죠. 자, c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f0이 0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f0은 2x죠 이게. 자꾸 실수를 하네요. 따라서 우리는 2 곱하기 0 더하기 c가 0이니까 아하, 결국 c의 값이 0이 되는구나. 그 말인즉슨 fx가 얼마가 돼요? 바로 2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걸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x dx를 갖다가 구해낼 수 있겠죠. 자, 2x 적분하시면 x제곱이 되기 때문에 x제곱에 2의 4가 될 것이고 대입하시면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얼마가 된다? 12가 됨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확실히 우리 앞에 있는 앞페이지 문제보다는 뒤쪽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과정 바뀐 걸로 따지자면 수투 내용이죠. 수투 내용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초에서의 속도가 t에 관한 함수로 다음과 같이 3차 함수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속도, 거리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쵸?
일단 속도가 t에 관한 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볼게요. 자, 그리기 위해서 잘 봤더니 얘를 3분의 1 t로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면 t의 제곱에 빼기 6t에 더하기 9가 될 수 있고, 뒤에 있는 식이 어떻습니까? 다음과 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마찬가지 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짝만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V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다. 그쵸? 이렇게 다음과 같은 좌표 X축을 놓고요. Y축은 편의상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때 잘 보시면 T는 0에서 교점이죠. 그 다음 T는 3에서 접점이죠. 그 다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접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와 같은 뉘앙스를 현재 이렇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현재 V 함수입니다. 됐나요? 자, 이때 우리는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값과 여기가 변곡점이 여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극대값이 있겠네요. 이때 이 값의 좌표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대 1대1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이고요. 얘가 2가 된다라는 사실을까지 우리가 현재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출발한 후에 1초까지는 계속해서 가속하고 있다. 가속되었다. 속도가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속도잖아요. 속도가 현재 0부터 1까지 쭉 어때요?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우리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t가 0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됐죠? 자, 일단은 1번은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위치 변화량 또는 이동거리, 이게 현재 늘어났다는 거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되죠. 적분한 게 현재 V가 양수잖아요. 다 양수예요. 음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분한 것은 이동거리이자 위치 변화량인 거죠. 그래서 1초일 때의 이동거리는 이만큼이고요. 2초일 때 이동거리가 이만큼이니까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음이 맞습니다. 자, 3번인데요. 가속도의 절대값.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속도함수이기 때문에 속도함수를 미분한 게 가속도죠. 근데 다시 한번 속도함수를 미분한 게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속도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이걸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이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그러니까 속도함수를 미분한 게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속도함수 이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가속도의 절대값을 구했더니 2초일 때 가장 작다라는 거잖아요. 자, 방금 전에 보셨지만 2초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의 뭐냐면 변곡점이에요. 우리 현재 이과생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변곡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리잖아요. 접선을 딱 그으면 이렇게 그려지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습니다. 거꾸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변곡점이 여기 있겠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거든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아요. 가장 작다는 맞는데 뭐가 틀리냐면 절대값이 붙었죠. 그래서 가속도는 2초일 때 가장 작다, 이건 맞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가장 작은 게 뭘로 바뀌죠? 가장 큰 걸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크다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t가 0보다 클 때에서는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진행 방향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행 방향이 바뀌려면 v가 0이면서 v를 중심으로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야죠.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야지만이 진행 방향이 바뀌는데,
자, V가 0인 포인트는 있어요. V가 0인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3초에 있습니다. 하지만 3초보다 적을 때랑 3초보다 클 때랑 현재 부호가 어떻습니까? 둘 다 양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쭉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쭉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4번 또한 맞는 설명. 그래서 13번에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자,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다음 정적분 중에서 그 값이 항상 0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2가 fx다. 자, 이걸 딱 보면 우리는 주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2를 x값이 2일 때마다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기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2 차이를 두고 계속 함수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0부터 4까지 정적분의 값이 0이에요. 정적분의 값이 0이 됐다는 것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면서 그거의 크기가 똑같더라 이런 거겠죠. 그럼 일단은 나만 생각해 보시면, 나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0이에요. 이게 4입니다. 이게 x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0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여기 탁 한가운데 2가 있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fx가 될 수 있는 걸 그려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와 이 크기가 똑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0이겠죠. 자,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뭐가 안 되냐면 가족권을 만족하지 않죠. 가족권은 x값이 2 증가할 때마다 그림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0일 때의 함수값과 2일 때의 함수값이 똑같듯이 1일 때의 함수값과 3일 때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현재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아이디어에서 가의 아이디어를 딱 붙이면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 대략적인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그리면 이렇게 4가 있고 방금 전에 2를 쪼갰는데 다시 한번 1씩 쪼개.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이 똑같게, 여기 부분이 똑같게 그리면 2를 주기로 해서 이렇게 계속 그림이 반복돼서 그려지고 있으면서 0부터 4까지의 정적분의 값이 0인 거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fx의 예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1번부터 4번까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입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구하면 이 값이 0이 되냐고 했잖아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0이 안 되잖아요. 이거 0이 안 되는 거야. 됐죠? 항상 된다고, 항상 0이 되는 것은 아닌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끝난다고. 근데 현재 하나라도 안 되는 예를 찾았잖아요. 제가 벌써. 그래서 이건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죠. 자, 2번 1부터 3까지 fx dx를 구하시오. 그럼 1부터 3까지 봤더니 이 부분 크게 똑같은데 부호 반대니까 0이잖아요. 자, 3번 3부터 7까지 fx dx를 구하시오. 현재 이게 3이잖아요. 그럼 4, 5, 6, 7 했을 때 3부터 7까지는 밑에 거 2개, 위에 거 2개니까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 dx하고 2부터 5까지 fx dx를 더하시오. 현재 2부터 5까지는 제가 그려놨죠. 그럼 거꾸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요리 그리면 되겠죠? 자, 이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이쪽, 2부터 5까지 이쪽. 위에 거 2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2부터 5까지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나, 2부터 5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2개, 아래 거 2개가 되기 때문에 0 역시나 나옴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2, 3, 4는 현재 되고 있습니다만 1번이 현재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게 존재할 수 있더라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4번이었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보시면 0부터 x까지 ft dt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정적분으로 나타내져 있는 함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 끝에다가 아래 끝에 있는 숫자를 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0, 0이잖아요. 우리 아래 끝과 이 끝이 같은 정적분의 값은 0이기 때문에 0은 x값 대신 얼마를 넣었죠? 0 넣었으니까 0 넣으면 c의 값이 딱 0임을 우리가 일단 구해낼 수 있죠. 됐죠? 자,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식이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왼쪽에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x를 여기다가 t 대신에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x가 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 f의 1과 f의 2의 함수값이 0이다 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얼마랑 얼마다? 1과 2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토대로 fx를 세울 수도 있어. 최고차의 계수가 3이고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1과 2이기 때문에 이 식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맞죠? 물론 x값 대신에 1 넣었을 때 0이고 y값 대신에 2를 넣었을 때도 0이다 해서 그와 같이 연립방정식을 세워도 되지만 바로 이 힌트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풀어. 그러면 3x제곱에 마이너스 9x 더하기 6 이렇게 돼서 아 2a가 마이너스 9인 거죠. 아 2a가 마이너스 9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9고 그 다음에 b가 얼마구나? b가 6이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c값 구해놨죠? c값이 0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2가 되기 때문에 얼마? 2분의 3 정답이 몇 번? 4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국대학교 2020년도 문제 제1부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봤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16번부터 끝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